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지를 찾고 싶은 군씨입니다. 와. 여행 가고 싶어 근질근질한 인구입니다. 네, 주반장입니다. 한국의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황금의 펜타곤, 막내 상디입니다. 난리 났잖아. 뭐라고요? 난 뭔지 알겠는데. 디스럽트 뭐죠? 최근 건 읽은 거죠, 그래. 네, 아니야. 일단 들어볼게요, 타코님. 네. 저도 유럽 좀 보내주십시오, 이타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여행에 정말 근질근질 하시죠? 진짜 링고님은 엄청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제주도 다녀오긴 했어요. 맞아. 제주에서. 근데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또 좋은데 계셨던 거를 또 제가 틈틈이 관찰했거든요. 뭘로 관찰하셨죠, 타코님? 저 젠리를 보고 있어요. 신땡 호텔 계셨나요? 신땡 호텔? 히땡에서 히든클리프 말해도 되잖아요. 히든클리프 갔는데. 히땡클리프 가셨더라고요. 한탄? 너무 가보고 어떻게 싶은. 알았어요? 좋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저는 링고님 집을 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젠리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그렇게 스토킹한 사이는 아니고요. 감시하고 있어요. 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뭐예요? 디스트로프. 일단은 오늘 저희가 네. 대표론 하는 마이리얼 트립 이동건 대표님이 네. 제가 거의 방송 초반에 많이 얘기했던 황금의 펜타곤 출신이잖아요. KBS. 그래서 그 황금의 펜타곤이 네. 그런 창업 경진 대회 이런 거다 보니까 테크크런치라는 그 미국 그런 스타트업 언론사에서 하는 디스럽트라는 그런 피칭 대회, 데모데이 맞아요. 같은 거가 황금의 펜타곤이어가지고 한국의 테크크런치 디스럽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황금의 펜타곤. 거기 출신들이 꽤 많아서 뭐 예를 들어 유니콘 되신 분은 아직 없을 텐데 그래도 꽤 지금까지도 유명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게요. 출신 분이 황금의 그렇게 펜타곤이 만약에 KBS에서 부활한다면 저희 꼭 패널로 좀 써주세요. 저희만큼 할 말 많은 사람들이 또 없거든요. 아니, 저희 이제 탑골 스타트업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탑골 기획으로 황금의 펜타곤으로 나왔던 스타트업들이 지금은 어떤 위치에 얼마나 성장을 했냐, 이걸 한번 또 기획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먼저 광고를 듣고 좀 올게요. 스타트업 유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화이팅! 링고님, 유퀴즈? 예스! 화이팅! 자, 그럼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대화에서 개발자가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아이콘 수정 언제까지 될까요? 맨날 부탁해. 그게 서버에서 URL을 보내줘야 되는데 API가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슨에서 URL만 빠져있네요. 클라는 URL이 안 오면 기본값이 뜨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링고님 문제 잘 들으셨죠? 자, 네. 정답 말씀해주세요. 3, 2, 1, 땡! 아쉽습니다. 링고님 100만 원을 놓치셨네요. 뭐 좀 아쉬우시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문제. 유키즈? 예스! 화이팅! 이번 할 수 있어. 다음 자, 문제. 화이팅! 쉬운 걸로 주세요.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시간표 이미지에서 특정 시간을 누르면 그 시간대만 체크 표시하고 싶은데 이거 가능해요? 또 부탁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서버에서 이미지만 주거든요. 이렇게 바꾸면은 배경 이미지를 따로 두고 시간표의 스케줄을 각각 서버에서 하나씩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서버 DB 구조 손봐야 할 거예요. DB 구조도 손봐야 돼요. 자, 그럼 이 대화에서 개발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이번엔 잘 맞춰주실 수 있죠? 마지막에 서버 DB 손봐야 링고님 3, 2, 1, 땡! 링고님 200만원. 너무 죄송하지만 놓치셨습니다. 링고님이 이 책을 읽으셨다면 상금을 차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우시니까 아는 거였는데. 저희가 자기백에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업계 입문자와 종사자를 위한 IT 시대 필수 교양서 최원영 즈음 TWIG에서 출판한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이슈스가 추천합니다. IT 지식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애초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봐야 될지 모른다는 점인데요. 개발자에게 물어봐도 개발자분들은 뭐부터 알려줘야 할지 개발자분들도 매번 난감해하십니다. 이 책은 그중에 정말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잘 큐레이션해서 딱 필요한 범위만 설명해줘서요. 우리 스타트업에 또 IT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최원영 즈음 TWIG 출판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가 추천합니다. 오늘 우리 마이 리얼 트립 진짜 여행 너무 가고 싶은데 그렇죠. 저희 리스너분들도 근질근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든지 특히 가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더욱 뽐뿌하는 마이 리얼 트립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코님? 결국 뭐 어쨌든 이제 8월 중순이잖아요. 네. 그럼 원래는 이제 여름 휴가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쵸. 여름 휴가 특집으로 원래 마이디어 트립을 이제 기획을 했었던 거거든요, 정말로.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네. 마이디어 트립이 아까 그 여행에 대한 욕구를 조금 충족해 줄 수 있는 요즘 새로운 서비스도 좀 그렇죠. 출시를 하고 이제 비대면서. 운영 중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털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이리어 트립은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얘기했듯이 네. 네비 유니콘 맞다. 네, 잘 선정이 됐고. 2019년 하반기에 하반기였죠. 근데 예비 유니콘이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432억 원을 이제 투자를 미쳤다, 받아서 코로나 시기에 시대에 여행 이제 여행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 400억대를 받았다는 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게 진짜 괄목할 만한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요? 전 세계적으로 여행, 항공 이쪽은 지금 다 죽었었잖아요. 맞아요. 대표님이 그런- 사회생활 잘하셨네. 아무튼 그래서 흐름 끊지 마세요. 야 멘트 물리잖아. 아무튼 이제 그래서 네. 정말 엄청난 성과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430억이면 진짜 맞습니다. 큰 규모의 어떤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성과도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이제 한번 어차피 여행이라는 거는 계속 수요가 있을 시장이니까 지금 잠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이제 다시 그 흐름이 왔을 때 잘할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시사점이 굉장히 많죠. 그쵸. 단순히 이제 서비스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대표론으로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대표님을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뭐 대표님 먼저 이력 얘기하고 이제 좋습니다.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 또 요번도 또 나름의 스토리텔링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거 얘기하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동건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동건 대표님은 그 공학번이고 전공은 경영학과예요. 네. 학교가 근데 또 짱짱하지 않습니까? 네. 되게 유명한 고려대학교. 나는 고대를 저렇게 보내. 이거 진짜 디스하는 근데 건. 뭐라 꾸밀 수 있는 말이 좀 아니 애매해서 근데 그냥, 나는 네. 오히려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세대나 고려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서비스가 많이 없는데 좀 약간 신선한 것 그렇네요.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고려대 경영학과 심리학과 공학번이시고요. 네. 복수 전공인지 부전공인지 모르겠지만 심리학 전공까지 학위가 있고 입학해서 군대를 갔다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독일 유학을 갔다가 대학교 3학년 교환학생. 때 교환학생. 네, 교환학생으로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유학파여가지고 유학이랑 어학연수 이게 구분 짓고 되게 다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민해. 그게 넘어가요. 아니야. 자, 넘어가. 야. 외국 얘기 나오면 귀가 그건 유학이 아니다. 그치. 이거 어학연- 결이 다르다. 그 학연생은 안 친다. 사람이 이렇게 묻히는구나. 네, 그래서 2010년도에 클라우드 펀딩 콘크리트라는 오, 서비스를 이거- 런칭을 했고 네. 그 런칭한 서비스를 접고 나서 4학년 때 대학교 강연회 때 권덕윤 대표님을 만나 환자 권덕윤 대표님 여기서 등장하시죠. 이건 조금 더 한 번 더 하겠죠. 어. 권덕윤 대표님을 만나서 나중에 2012년에 마이 리얼 트립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에피소드랑 관련이 많네요. 예비 그렇죠. 유니콘도 했죠. 그다음에 우리 황금의 프리미어. 펜타곤. 황금의 펜타곤. 도 했고 프라이머. 프라이머. 요즘에 왜 이렇게. 근데 요새 권 대표님은 최근에는 좀 행보가 없으시네요. 권덕윤 대표님이요? 이제 저희가 옛날 스타트업 얘기할 때는 항상 나오시는데 관리하기 힘드시겠죠, 이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이제 하는 스타트업 지금 프라이머 들어간 기수분들은 이제 아직 한창 성장하는 단계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지표나 성장을 보여주면 저희가 또 그때 그렇습니다. 언급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권동윤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냥 씨앗을 뿌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그재 뭐 스타일쇼라던가 맞아요. 마이리얼 마이저 TV라던가 뭐 지그재그도 그렇고 그렇죠. 네, 다 이제 씨앗을 뿌려 놓으신 거라서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과실을 맺고 있는 첫 단계죠. 그리고 지금 언급하는 기업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다 초창기 프라이머 그 그쵸. 스타트업들이어가지고 그때도 한창 그러네요. 유명했었어요. 파코님도 그렇고. 전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뭐 일단은
뭐 여러 다양한 경험도 했지만 이제 군대 생활의 그 어려움도 뭐 잠깐 언급을 하시고 왜냐면 또 군대가 되게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옛날 군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선임들과 아니면 간부들이 이렇게 하급 구타및 병사들한테 가혹행위. 그쵸 구타및 가혹행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좀 어렵게 다녀오셔서 그리고 바로 이제 독일에 교환학생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길 가면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독일 친구들도 뭐 만날 수 있지만 또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어울리면서 자꾸 개그 욕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올랐지?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사실 이제 창업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으셨다는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근데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그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일단은 대학교 졸업을 해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CEO들과 약간 좀 그 어떤 경력을 그쵸. 쌓고 그 다음에 MBA를 가서 내가 어떤 경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대기업에 가서 잠깐 더 이제 커넥션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난 창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셨대요. 그 친구들과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이때가 한창 그 컨설팅 펌이 되게 인기가 많던 시절. 맞아요. 뭐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조금 꺾이긴 했죠. 지금 좀 꺾였는데 이 시기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다 무조건 맞아요. 컨설팅 펌에 이제 지원서를 내던 시절이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맞네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는 너는 창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OKR이 있는데 목적인데 그걸 굳이 왜 돌아가냐? 너는 지금 너가 하려는 그 일련의 행위들 뭐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MBA를 하는 것이 창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포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회피하는 거다. 그냥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너가 스티브 잡스 같은 그 CEO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세월에 그럼 스티브 잡스처럼 하긴 지금 시작해도 네가 40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게 뭐 충격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돌아오자마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뭐 창업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인터뷰가 네. 있죠. 이 교환학생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국내에서만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사실 맞아. 우리나라가 되게 사회적 프레셔가 심해가지고 되게 고정된 뭘 하고 뭘 해야지라는 거를 그냥 은연중에 학습을 스스로 내재화를 하는데 교환학생을 가서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교환학생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환학생을 가면 한국인들끼리도 놀지만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교환학생 가면 뭐 하겠어요? 놀기밖에 안 하거든요. 좀 놀면서 놀다가도 가끔 너 뭐 나중에 뭐 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놀아야죠. 네. 가끔 술 많이 먹으면. 술 많이 먹으면. 근데 맥주 할 때. 구 미래 얘기. 그것도 훌륭하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 친구들의 어떤 얘기 들으면서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랬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동욱 대표님이 이동건 야, 프리미엄 프라이머랑 뭐가 달라? 사람 이름 틀리면 안 되지. 토크 이동욱님은 토크가 이동욱은 하고 너가 싶어서. 좋아하는 편집해야지. 내 마음인데. 이동건 대표님이 그 강원도 출신이시래요.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배경을 갖고 계셨는데 또 고등학교 얘기가 좀 흥미로웠던 게 고등학교가 지금은 뭐 평준화 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 비평준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지역들은 좀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서울대를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길 가니까 반등수가 꼴찌였대요. 거의 꼴찌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이렇게 잘 받으시는 타입도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생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의 그 전형적인 이렇게 너의 커리어를 밟아가는 게 맞아라는 나도 성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생각했네요. 대해서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 대표님의 부모님께서도 이제 대기업을 가는 걸 당연히 생각하시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련의 뭐 좋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테크트리 그런 거를 타고 가시려는 거를 그냥 내재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조금만 하나 더 얘기하면 금방 링고가 얘기했던 그거가 제가 최근에 무슨 교육 관련된 그러니까 언제 유학이나 해외 경험을 했을 때 사람의 성장에서 가장 좋냐 뭐 이런 논문을 아주 짧게 본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20대 초반에 자발적으로 간 유학을 했을 때 인생 전반에서 가장
피어 이펙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그쵸. 동반 맞아요. 성장하는 느낌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30살까지 봤을 때 뭐 그쵸 30살 이제 왜냐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기본적인 돼요. 청년의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예 거기서 태어난 사람과 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민을 간 사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뭐 간 사람 그다음에 뭐 대학교 때 간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런 연구를 했던 논문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게 이제 20대 초반에 가서 이제 튀었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링고나 타코가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교 시절에 우리가 정형화된 대한민국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팡 터지는 순간이 20대 초반이라 아마 이거 듣고 우리 방송을 또 특히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 많이 듣고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해봤고 자발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긴 해. 왜냐면 델룸델이라고 어떻게든 나가게 하면은 잘할 친구도 계속 잘하는 거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우리- 주도적인 게 필요하니까요. 맞아. 이동근 대표도 짧은 뭐 교환학생을 막 몇 년씩까지는 않으시니까 1,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런 데에서 굉장히 그런 이펙트를 많이 받지 않았나 싶고 그 이동근 대표가 유학 시절을 보면 특정 어느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보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교민들이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통역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단가가 세더라고요. 쏠쏠하죠. 그렇죠. 맞아요. 영어랑은 그거- 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되게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가는 걸 보고 왜 이유를 찾아봤더니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제 컨벤션이 되게 많이 열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세계적인 도시라고 나중에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베를린 포스트라는 커뮤니티가 있었대요. 네. 여기에 가이드 공고 모집을 올려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고 이게 잘 돼서 아까 파리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 프랑스 쪽에 프랑스 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똑같이 가이드를 모집해서 한번 가이드를 운용한 맞아요. 약간 지금 마이 리얼 트립하고 비슷한 마이리얼 트립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MVP 전신? 같은 네네. 네, 그런 한번 경험이 있었던 거죠. 경험을 아마 했었던 독일이나 프랑스 쪽이 학비를 거의 안 내죠. 맞아요. 거의 네, 안 10만 원 내다 단위로. 보니까 네. 유학생들이 좀 이렇게 원래 유학 가려면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돈이 없어도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바를 뛰면은 쏠쏠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프랑스에 있는 그런 박람회를 갔었는데 갔을 때 거기 대부분 통역하시는 분이 어쨌든 전 한국 사람이니까 다 한국 그 유학생분들 맞아요. 혹은 교민분들 근데 대부분 유학생분들이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이거 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우선순위로 잡는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왜냐면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떠들고 하면은 또 뭐 하시겠어요?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술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치. 같이 가서 또 저녁도 얻어 먹고. 그리고 그런데 좀 돈도 소개해 벌고. 주세요. 이러면 그렇죠. 현지인한테 하는 게 맞아요. 제일 대부분 좋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이 마일리어 트립이랑 또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데서 모티브를 받으셨네요. 역시 정말 될놈될 안될 아니라고 이때부터 이런 생각을 교환학생 교환학생 가서 그냥 놀았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냥 가셨으면 그냥 나 돈 많이 벌고 왔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또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시고 또 그걸 실제 창업을 연결하신 게 대단합니다. 델롬델이죠. 네. 저는 또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그렇게 3학년 때 창업을 하신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쉬운 선택이 아니셨던데. 근데 뭐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네. 사실 스타트업이나 어떤 그런 사업이 실패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뭐 굳이 뭐 다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제 학업을 병행하셨었대요. 그 첫 번째 창업을 하셨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도 대표 직함이었는데 대표가 병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멤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들도 포함이 돼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스스로를 좀 반성하시는 그런 인터뷰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겸손한 말씀이 아니실까 인터뷰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때는 네. 공동 창업자가 이제 자기는 이제 학교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만둘 때 같이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서비스와 동일한 건가요? 네. 그렇군요. 똑같은 서비스인데 굉장히 초창기에 시작하셨죠. 어떻게 보면 2010년도면. 너무 일었었던 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던 거일 수도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뭔가 이게 중개하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대한 고민이 항상 많으셨나 봐요. 뭐 맞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는데 항상 이제 중계 쪽, 그 당시에 또 핫했던 O2O. 그렇죠. O2O. 그러네요. 왜냐면 예전 한 초창기 기사를 찾아보면은 여행 O2O 플랫폼이라는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중계에 항상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그 권동윤 대표님 만난 그 스토리가 좀 저는 항상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게 좋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아마 뭐 고려대에서 뭐 어떤 특강 같은 걸 하셨겠죠. 이제 거기서 수백만 명이 있지 않았겠죠. 네, 그렇죠. 수백 명의 어떤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권동윤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좀 뭐 멘토를 좀 요청하고 어떤 좀 얘기를 조언을 좀 구한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창업 아이템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창업이라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데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여행 플랫폼으로 하라고 제안을 한 게 오히려 권두균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진짜? 당시에 오토 서비스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야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여행은 아직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네가 한번 해봐라라는 식으로 오히려 사업 아이템을 역제하는 상황이 됐고 걸으면서 투자도 같이 해주셨던 약간 그런 케이스가 됐었던 거죠. 거의 유일한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쵸.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것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그래서 권동윤 대표님이 그럼 이 대표님과 이 창업팀이 뭘 보고 이렇게 했을까? 그쵸. 그 이제 본인도 궁금해서 몇 번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웃으시면서 대답을 잘 안 해주신대요. 네? 영업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신의 뭐 촉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냥 뭐 필요한 것 같으니까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던졌는데 진짜 얘네들 할 줄 몰랐던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경험을 좀 높이 산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무슨 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창업에 실패했어요 물어봤대요. 근데 그 답은 얘기하지 않던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러면 혹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얘기했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떡잎을 보셨겠죠. 그렇죠. 권동윤 대표님이 뭐 아무한테나 그런 아이템을 던져주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뒤에 또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리트 얘기를 잠깐 할까요? 네, 좋습니다. 서비스. 그러면 이제 네. 서비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아이디어가 이제 권도균 대표님이 던져줬다고 하는데 지금의 마리트랑 초창기의 마리트는 사실 좀 달라요. 초창기의 마리트는 아까 얘기했던 현지 가이드의 상품을 파는 거였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예전에 유럽 여행 가면 자전거 나라라고 이제 현지에서 뭐 박물관 투어 해주고 맞아. 그러니까 뭐 남부 투어 해주고 이런 거를 해주는 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사실 자사몰 개념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데 모은 플랫폼이 등장을 한 게 자연스러웠고 그게 이제 마리트였던 거죠. 그래서 마리트가 그 정유미를 이제 모델로 해서 CF까지 찍었었는데 맞아요. 그때도 이제 진짜? 카피가 아마 2018년도에. 현지인과 함께하는 뭐 박물관 투어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 정유미 님이 이제 그 광고를 보면은 너 이번에 어디 놀러 간다면서 나 거기서 무슨 아는 도슨트 친구, 했는데 나 그 친구랑 같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소개시켜 줄까? 이러면서 다 이렇게 마이리얼티 나오면서 되게 반짝반짝한 그 특유의 정유미 배우님의 그 표정과 함께 하는 정말 매력적인 광고. 꼭 찾아보시기 뭐 바랍니다. CF는 근데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되게 후회라기보다 이제 레슨런이 많았다. 맞아요. 아이고 이제 돈을 그때 투자 받고 나서 이제 CF에 썼는데 뭐 생각보다 크게 반응이 오진 않았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지 가이드를 좀 모아놓은 플랫폼으로 이제 작동을 하다가 이게 사실 업력이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요 BM으로 사실 꽤 오랫동안 진행을 맞아요. 하다가 한 17년, 18년이 뭐 정유미 CF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OTA로 아주 이제 크게 되죠. 그때 뭐 비행기 예약 시스템 데려오고 뭐 호텔 예약 시스템 데려오면서 이제는 마리트에서 다 가능한 거를 일단 구축을 해놓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네. 노노재팬 먼저 노노재팬 때 한번 꺾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까지 해서 완전히 그러네요. 노노재팬 때가 있었네요. 꺾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 쪽이 컸나 보네요. 네네네. 많았어요 상품 되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가는 거를 OTA 봤을 때 쪽에서는 네. 일본이 많았고 그렇게 매칭하는 그 현재 가이드분 매칭은 건 유럽 쪽이 유럽 쪽이 많았고.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개의 큰 어떤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초창기에는 해외 이벤트 어떤 액티비티나 어떤 그런 그 나의
그 여행 경험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가이드를 매칭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국내 여행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 기점은 당연하지만 이제 노노재팬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된 게 이제 코로나가 된 건데 그 첫 번째 단계 때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뭐 유럽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뭐 원데이 투어 해가지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뭐 내가 이탈리아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다른 여행 상품이 그런 식으로 매칭을 받아서 경험을 하고 대부분 되게 좋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많이 썼었어요. 오. 아, 많이? 뭐 아무튼 어디 갔을 때 써보셨어요? 유럽에 갔을 때. 그 많이 썼었죠. 경험, 서비스 경험도 한번 좀 쉐어 한번 해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 가이드 투어였어요, 실제. 네네네. 그 이탈리아에 갔을 때 남부 투어를 네. 마리트를 통해서 신청을 했었고, 하나 더 했구나. 그 바티칸. 바티칸이랑 남부 투어랑 둘 다 했었고요. 그리고 유심도 사실 전 마리트로 삽니다. 유심도 되게 편한 게 공항 가는, 이게 당일이 되던가? 전날쯤에만 미리 해놓으면 그냥 인천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여기서 마리트에서 아예 그 패키지도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들고 유럽 가가지고 유심 끼우면 이제 편하게 데이터 쓸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애용을 하고. 원래 일본 갈 때는 여행 박사인데. 일본은 여행 박사. 아니, 그 가이드 투어 하니까 궁금한데, 사실 가이드 투어는 되게 큐라고, 뭐지? 퀄리티. 퀄리티 복불복. 컨트롤이 진짜 그쵸, 복불복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플랫폼에서 이렇게 컨트롤하진 않죠. 근데 아마 거기 후기나 별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그런 거에 걸 보고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가이드까지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선택은 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후기나 이런 걸로 일단 업체를 좀 고를 수가 있고 가이드별로 선택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뭐 시간대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자동 배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이 아마.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그쵸. 업체 하는 것도 있고 업체. 분류가 있어서 네. 저는 보통 개인 가이드로 다 선택을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가이드 선택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사용 가능 언어가 한국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한국어 가이드를 진짜 찾기 힘들어요. 다른 네. 웹사이트. 네, 다른 웹사이트나 아니면 쿨룩이나 다른 서비스는 되게 힘든데 홍콩 거니까. 마이 리얼 트립만 거의 한국 가이드 외국에 있는 한국 가이드를 매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마이리얼 트립의 강점이었던 그런 거예요. 거네요. 그쵸. 마이리얼 트립은 지극히 한국 시장을 위한 서비스였던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객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같이 갖고 가고 있는 서비스 스타트업인 거고 네,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해외 여행을 갈 때 여길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면 내가 익숙한 한국어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뭐 영어도 많이 잘하시고 뭐 외국어 재외국어도 하시지만 그거 힘들죠. 한국어로 네. 설명 받았을 때 가장 내가 경험하기에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고 그다음에 그런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여행객들 3천만 명 정도 됐대요. 그 중에서 뭐 단체 관광도 많이 하겠지만 최근에 FIT라고 개별 여행이 많이 뜨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수요 많았고 개별 여행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디테일하게 많이 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딱 이거랑 적절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네. 뭐 저 여러분들 뭐라 할 거 아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해외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로컬 친구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게 내가 여행지를 가서 뭐 여행 그 투어 가이드라든가 이런 거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로컬들은 어디서 밥 먹나 얘네들은 어디서 그렇지. 경험은 뭐를 하나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하고 싶어서 로컬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저도 유학생이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현지에 있는 유학생과 나를 매칭시켜 주면은 일단 돈 수수료 얼마 떼주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만 했죠. 찰나에 마이리얼트를 그때 페이스북 광고를 겁나 돌리더라고요. 그 초창기에 전 그때 그거 봤던 기억이 타코님 아이디어는 그냥 틴더로 다 해결이 가능해서 틴더 하면 되죠. 깔끔하다, 네, 깔끔해. 근데 틴더도 아무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잘생겨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아니, 근데 이럴 수-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돈 주고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보통은 그런 거 뭐 이게 마이리얼티 나오기 전에 다른 업체도 있지만 뭐 한인 커뮤니티 가도 그런 거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구하고 하고 했죠. 근데 동행 이제- 구하는 거요? 네, 네. 뭐 믿기가 쉽지가 않고 뭐
전에 LA 쪽에 있었을 때 LA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거는 원래 외국에 가면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믿을 만한 어떤 플랫폼이 없었는데 그런 어떤 니즈들을 잘 캐치해서 사실 이게 완전 이것만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닌데 다른 데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게 맞아요. 있는데 확실히 이제 뭐 대표님이 잘 운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어 가이드, 뭐 호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스크리닝 프로세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좀 장문에 그 온라인으로 어떤 투어를 기획하고 있는지를 또 먼저 받아보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진행하고 해서 일종의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거는 계속 갖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투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니면 군신님 뭐 혹시 근데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이 제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라서. 예를 맞아요.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유학하는 미술 전공자가 에펠탑에서 그림 그리는 피크닉. 그리고 LA에서 마이너리그 출신 선수와 함께하는 소주 야구 한잔 간다. 하시는 리액션이 엄청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잖아. LA에서 뭐라고? 마이너리그 출신 선수와 함께하는 야구 관람. 그리고 그 대학 재학생과 같이 하는 캠퍼스 투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마이너리그. 그치, 메이저리그 그렇죠, 선수는 그렇죠. 나올 그렇죠, 수 그렇죠. 없어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굳이 이거 유현진이 나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건 너무 비쌀 수 있으니까. 아니, 찬호박 아저씨도 있어요. 너무 귀에서 피는 안 돼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왜 그래요? 우리 지금 홍보대사인데 우리. 우리 홍보대사님. 네. 그런 어떤 상품 구성도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고도화된 것 같아요. 초창기 마이리얼들의 그 상품들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좀 니치하거나 조금 더 다듬어지진 않고 그냥 어디 지역에 뭐 몇 시간 돌기 약간 이런 심플하게. 식으로 좀 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조금씩 그러다 보면 맞아요. 경쟁사들이 생겼을 테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상품 구성을 좀 잘하지 그리고 이제 않았을까? 결국 경험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행객 입장에서는 결국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각각의 개인 취향들이 이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뭐 파리를 가거나 로마를 가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단순히 에펠탑이 아니라 거기서 좀 더 특이한 경험, 조금 더 나의 취향에 맞는 경험을 하고 싶다 보니까 더 이렇게 세분화가 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니즈가 잘 맞았죠. 거기에는 뭐 유학생이나 거기 계신 교민분들도 그렇죠. 한국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도 좀 편하시고 정말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12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여러 가지 성장의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투자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해볼까요? 2013년에 4억, 2014년에 10억, 그리고 근데 이제 요렇게, 지금 사실 이 400억 이상의 게 시리즈 D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를 잘 받아오셨는데, VC들의 공통 의견이 사업 아이템도 좋지만, 이제 대표의 역량과 팀의 조화가 주요 투자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오픈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군신님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자세한 구성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초반부터 함께한 이 부대표님은 초반 창업까지 같이 했거든요. 창업부터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 없고 지금 너무 잘 하고 있어서 두 분 같이 창립 멤버가 오랫동안 거의 8년 동안 같이 가기가 쉽지 중요하죠.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크게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되게 좋은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네, 그래서 이동건 대표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딱 선하세요. 딱 전체 선한 이제 얼굴을 외모 갖고 얘기를 좀 있고. 해보자. 아니, 외모가 아니라 그리고 인터뷰를 영상을 이제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생각하는 전형적인 뭐 강압적, 좀 공격적이라던가 좀 어떤 카리스마 있거나 이런 형태의 어떤 느낌보다는 좀 부드러운 온화한 매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유비적인 느낌의 어떤 리더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무슨 유비. 네, 유비처럼. 삼국지 유비처럼 약간 그런 그래서 약간 느낌이 그게 마이리얼 트립의 웹사이트라든가 상품 구성에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요소들을 요즘 많이 넣고 있거든요. 이게 뭐 물론 같이 일하시는 뭐 마케팅 팀이나 기획 팀에서 어떤 요건 있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표님의 그런 게 좀 묻어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초반에 UI UX랑 지금이 되게 다르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다르기보다는 상품 구성이 확 달라졌죠. 그렇죠. 이게 외부 요인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베트남 갔을 때랑 요번에 이거 준비하면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도 깜짝 해외가 놀랐어요. 하나도 없이 다 국내로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뭐 여기였댄가? 막 이런 거 싶기도 하고 그렇게 바뀔 정도로 아예 그냥 딱 국내 포커싱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전까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매출의 98%가 해외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하실 때 그 경험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해외에서 발생이 계속 됐는데 뭐 그 전에 뭐 1계약 예약 건수가 뭐 10,000건 돌파하고 되게 좋은 지표를 갖고 있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그렇죠. 3월부터는 아예 그냥 국내용으로 전환을 해버리신 거예요. 피보팅을 빠르게. 하셨는데 그게 한 2주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쿠팡 출신의 정재현 CTO님이 이제 마더를 잡고 있는 개발팀이 있으시대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그분 덕분에 거의 한 2주 만에 그 국내 그 전용 그러니까 국내 여행에 집중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 그렇죠. 해내는데 그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결정한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나? 오히려 난- 그런 의사결정하는 것이 더 대단한 거다. 저는 그 상품이 말 그냥 맞네요. 국내 상품으로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쵸. 노출시키면 되는 네. 거잖아요. 뭐그 두 개 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러면 빠르게 대처했다. 쿠팡 출신의 정재현 CTO님의 역량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개발팀 덕분은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개발팀도 입장을 정확히. 거기에 동의해서 뭔가 더 추가 보완된 부분이 있겠죠. 국내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개발을 추가로 할 거는 아주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쵸. 오히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PO분들도 한 4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홈화면이 많이 개편된 게 위주지 맞아요. 나머지 뼈대 자체는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홈을 갈아엎었다. 맞아요. 홈을 갈아엎는 정도면 사실 뭐 PO분들이 기획만 잘 해주시면 뭐 개발자분들이야 근데- 뭐 네, 다 만들어 주니까요. 근데 뭐 핵심은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 맞아요. 네, 그게 네, 중요한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마이 리얼 트립을 좀 신기하게 보고 있는 게 데이터를 좀 잘 수집하고 잘 활용하는 곳들 보면 데스크탑 서비스가 잘 없어요. 앱 서비스를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마이 리얼 트립은 그 초창기부터 PC와 모바일이 같이 갔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서비스 그게 다르군요. 근데 이게 그 금액대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전 PC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대표적으로 야놀자나 여기어 때가 네네네. PC로 들어가면 진짜 엉망이에요? 쉐꿀이거든요. 쉐꿀? 잘했어. 잘했어. 거의 무슨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진짜 여기 거의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그 뭐 이제 비행기나 숙박을 이제 예약하는 맞아요. 어떤 유저의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모바일로만 이거를 다 끝낸다는 게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맞아요. 봐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PC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리트는 초기부터 맞네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PC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었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친구나 뭐 가족이랑 여행할 때 이렇게 같이 보면서 데스크탑으로 보면서 하는 거지. 쉐꿀이다는 전문 용어. 그거를 대체할 단어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표현하셨네요. 정말 과하지도 적절하게.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맞아요. 상스럽지 정말, 않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서비스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이 여행 산업이 다 진짜 소위 말해서 고꾸라져 쓸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서 3월부터 국내 여행, 특히 제주도 여행에 집중을 해서 7월에 매출 50억을 돌파하고 국내 여행 매출을 4배로 증가시켰다. 뭐 이런 레코딩을 그거야 만드는데요. 이제 국내 여행이 워낙 작은 포션이었으니까 레벨을 그쵸. 배수 띄우는 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 지표의 어떤 그걸 좀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저희 이동건 대표님께서도 올 여름에는 제주도로 와이프분과 이제 또 여행 휴가를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제주도 근데 진짜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요? 아. 얼마 전에 다녀오셔서 뭐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진짜 많았고 다 그쪽으로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갈 데가 네. 거기밖에 갈 데가 가지 거기여서. 않아요. 그리고 좀 미리 예약하면 한 왕복 10만 원 언더로 끊을 수 있으니까. 아유 성수기 형 힘들죠. 9월 달로 검색하니까. 9월은 가네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려면 더우면 힘드니까. 그러게요. 우리 작년에 두 분 아, 자전거 네네네. 와 했었는데. 올해는 언제 가세요? 올해도 여러분도 같이 가실 거니까 진짜로 그런가요? 체력 훈련 좀 하세요, 미리.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벌써 그것도 1년 됐다. 500이 떡 사왔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 400억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요인, 견인차,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은 가치 평가를 받았을 수 있을까요?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결국 이게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하나투어 빼고 다 망할 것이다.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근데 그 말은 이게 지나면
이제 하나투어가 이제 독점을 하는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전 스타트업 버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리트가 이 위기만 버티면 웬만한 좀 짜잘한 데는 다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여행 수요가 이제 마리트에 쏠리지 않을 것이냐라는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주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정호 대표님이 이 400억이 그냥 버티기 위한 돈이 아니라 버티는 거 플러스 그 이후에 이제 쭉 올릴 때 필요한 것까지 이번 한 번에 땡겼다. 왜 이번에 한 번에 땡겼냐면 만약에 풀리고 나서 돈을 땡기려고 하면 사실 이 IR 돈다는 게 사실 되게 큰 그 리소스 진짜 피곤해요. 소모고 이제 C레벨들이 되게 진이 빠지는 작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보면 지금 어차피 뭐 매출 나봐야 제주도에서밖에 안 날 텐데 그럼 이제 직원들은 다 제주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오히려 C레벨들이 지금 IR을 돌아서 좀 총알을 미리 충전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 수요를 다 우리가 먹자라는 계산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VC들도 동의를 해주셨고 대부분 사실 후속 투자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끈끈하던 다른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많이 팔로우 투자를 해줘가지고 이 정도 규모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완전히 겹치진 않겠지만 그 기존에 OTA들 많았잖아요. 뭐 글로벌 OTA도 있고 국내에도 뭐 야놀자 여기어때도 있고 트리플이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트리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수렴될 것 같지는 좀 않고 저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내로 다 여행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 국내 여행은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새로 신기한 카테고리 좀 재밌는 카테고리 생겼는 게 뭐 스냅 촬영도 생기고 뭐 이거는 한정된 사람들은 이용하겠지만 경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말 이색 베리에이션 체험이나 했군요. 이런 거를 국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가 풀리고 해외에 적용을 했을 때 과거에는 조금 한정된 사람들 아까 말했던 뭐 해외 유학을 해봤던지 아니면 이런 거에 원래 여행의 취미 취향이 맞았던 사람들만 이용했다고 하면은 이게 약간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풀렸을 때는 이 시장이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마이리얼 트립이 생각하는 뭐 OTA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개별 여행에서 현지 가이드분들과 이색 체험하는 시장이 더 커질 거니까 그걸 보고 좀 전 투자한 게 아닐까. 당연히 아까 링고님 말했던 뭔가 이 마이리얼 트립이 살아남아가지고 좀 약간 독점화 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쪽 시장이 좀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상품 구성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딱 이게 군신님 감성이랑 딱 결이 맞아. 지금. 뚜벅이 투어 이런 거. 예, 뚜벅이 투어, 설렘 가득 첫째 주, 그 아이와 함께. 뭐 아이와 이런 함께요? 애들. 그러니까 그 아이와 함께. 네네. 가족 여행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신님이 땡긴다 하셔서. 아니, 지금 군신님 지금 이거 우리 서비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고 싶은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매력적이라서 상품들이. 그만큼 이렇게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잘 구성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그리고 저는 먼저 저는 투자를 받은 이유가 오히려 지역화가 강해서 저는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생각하는 게 이전 같으면 어떤 국가에 상품 몇 개 있느냐가 기준이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국내의 서비스만 운영이 가능하네? 그러면 뭐 베트남 내에서 자국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이리얼 트립 만들고 뭐 중국 내에서 가능한 서비스만 운영을 해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예 거는 정말 로컬화. 사실 마리트가 예전에 본인들이 이제 호텔이랑 비행기를 안 팔았을 때도 부킹닷컴이나 이런 데로 마리트 통해서 넘어가면 할인을 해주고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냥 기저에는 우리가 다 해주고 싶은데 아직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밖에 있는 좋은 서비스를 우리 통해서 가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에어비앤비랑도 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합니다. 저는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뭐 여러 가지 요인 네. 중에서 저는 결국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을 너무 매력적이라고 이제 VC분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계속 잘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표로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 그 단적인 예 중 하나가 이제 MD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획력. 저 여행 카테고리를 보면은 뭐 항공권 리조트 이런 거 다 있지만 국내 골프가 있거든요. 국내 골프 1박 2일 뭐 이렇게 연계해주니까 그런 섹션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저는 다 결국 MD 기획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획력과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사실 그러니까 최저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속 군수님 말씀하시는 정말 그 특이한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게 결국 이게 MD 기획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처음에 지원을 해도 호스트님 그거 좋은데요. 그걸 이렇게 좀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마이리얼티에서 그렇게 하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땐 결국 팀에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는 결국 끝날 것이고 이제 끝나면 다시 이제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 그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이 마이리얼 TV라는 걸로 믿음을 보여준 거죠.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렇잖아요. 포스트 코로나에는 이전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산업이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리트가 최근에 론칭한 랜선 투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지 또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멤버들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저 사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찜까지 했는데 들어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게요. 그게 잘 않았는데. 듣고 싶은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딱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용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보여주기 용은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민하게 움직이고 이런 어떤 새로운 상품들도 좀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기획력과 속도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지 이게 저는 매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냥 환기용. 네. 팀 얘기랑 저는 추가로 마이리얼 트립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모아온 호스트랑 가이드들 있잖아요. 해외에. 걔네들을 묶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못 내고 조금이나마. 거기에서 상생하는 효과로 우리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포기하지 조금만 않아. 우리 기다리자. 이런 걸 버티자.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짧은 클립 따가지고 광고도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네요. 저작권 이슈가 없는 또 좋은 영상 자료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좀 재밌는 것 같고 이제 팀의 기민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기도 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랜선 이제 투어라고 해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면은 내 집에 앉아서 이제 누군가 대신 여행을 해주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라이브 방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여러 박물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그냥 듣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아무리 언컨택트 시대라고 해도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가 직접 가서 경험하고 거기서 나의 오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약간 그런 여행이라는 개념의 스펙트럼을 넓힌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모두 다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피카소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 무조건 스페인을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로 9,900원 정도는 한번 해볼까? 이런 트라이는 할 수 있겠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요새 케이팝 스타들이 이제 비대면 라이브 공연 많이 하잖아요. 그 네이버는 아예 JYP랑 SM을 같이 해가지고 비욘드 라이브라는 회사까지 만들었고 와우. 그런 기조와 비슷하게 여행도 그냥 감히 축축해 보자면 또 이런 다른? 시장도 조금 열리진 않을까. 네네네. 왜냐면 어쨌든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한번 예를 들면 제가 파리에 가가지고 노트상 성당 가가 보려고 하면은 비행기 값부터 그치, 숙소, 시간. 식대, 시간 많이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대리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보니까 가격대가 그리 비싸지가 않거든요. 한 10,000원대 그쵸. 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수요는 좀 있지 않을까. 특히 그러네요. 지금 시간에는 지금 이런 이 시기에는 더더욱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또 다른 영역을 또 이런 어떤 위기의 시기에 기회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전 싫습니다. 전 두오모에 올라가서 사랑을 외치고 싶습니다. 네. TMI였고요. 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팀 얘기 마지막으로 그냥 좋아요. 하자면 네. 여기에 그로스 팀에 우리 양승화 님이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실력이 엄청나요. 실력이 맞네요. 엄청나고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에요. 아니요, 남자분이고 나이대가 좀 있으신 걸로 네네네네네.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계셔서 그분이 지금 이제 크로스 팀을 리딩하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그 개개인 분들도 사실 되게 짱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데이터 분석가 한 분은 아예 지금 타링에서 VOD 찍으신 분이 지금 거기에 계시고 다른 분도 되게 실력 좋으시고 그래서 아까 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PO 분들도 좀 괜찮은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쿠팡의 CTO 그리고 이제 양승환님까지 해가지고 되게
탄탄한 팀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알찬.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 마이 리얼 트립, 정말 코로나 시기에 여행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이 타이밍에 그쵸. 400억 넘는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마이 리얼 트립의 또 이동건 대표님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또 해야죠. 자, 이동건 대표님, 난 따라가겠다.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동건 대표님이 이렇게 오픈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을 뭐 토스나 다른 대표님보다는 우리 조수영 대표님, 뭐 카카오보다는 좀 덜 했지만 그래도 어떤 이런 서비스의 결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난 따라가겠다, 따라가지 않겠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위로 하면 따라가겠다, 아니면 안 따라가겠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따라가겠다, 안 따라가겠다. 하나, 둘, 셋. 오. 에이. 이게 이거 저부터 할게요. 제가 이제 세모를 했는데, 왜 세모냐면, 저희는 이렇게 맹비난합니다. 반칙일 수는 있지만, 네. 대표는 안 따라가고, 회사는 뭐, 따라가고 싶고, 약간 이런 맥락이었어서 세모긴 했어요. 그러면은 왜요? 이윤. 대표는, 뭐, 저도 이동건 대표 실제로 뵌 적은 없는데,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유비가 아니셨어요? 유비가 아니셨어요? 유비 스타일이긴, 그러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 카리스마가 넘친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데, 뭐, 제가 같이 일할 때 좀 재미는 없지 않을까?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매력적으로 그리고 느끼시나요, 링고님이랑 링고님? 너무 잘 어울리고 워낙 좋아하시는 분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네네. 인정합니다. 무지님, 네. 근데 전 따라간다 했는데 우선 그 제밥이 매력적이고요. 제법? 어떤 제밥이에요? 뭐 할인 이- 쿠폰 주나요? 직원들? 네. 이게 좋아요. 이색 체험하시려고. 얼마 주더라? 20% 할인 쿠폰인가?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수준의 그거, 그 크레딧. 100만 원 바우처도 주고. 복지 혜택.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전사원 해외 여행도 맞아요. 가고 직접 가게 권장을 하고 이 서비스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쵸, 그쵸. 이게 실제적으로 하긴 쉽지 않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는 한 달 내내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좀 제밥이고 두 번째는 초반에 이동근 대표님은 문구 하나하나 디테일을 챙기는 그런 CEO였대요. 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네, 피곤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는 성장이 확확 되는 순간인데 이걸 놓고 나서 이 회사가 성장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걸 놓으셨대요. 좋은 어떤 궁예질이에요. 네. 이걸 놓으시고 밑에 직원들한테 전적으로 다 위임하셨다고. 대표도 같이 성장을 한 거죠. 네. 이런 대표 밑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겠다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따라간다 했습니다. 좋은 얘기. 저도 따라간다고 선택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쿠팡의 뭐 CTO 아니면 아까 뭐 양승환님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건 대표의 역할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잘 티밍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분들 그리고 그 부대표랑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인품은 어느 정도 보원결을 했나 보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뭐 같이 일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은? 넘어와도 돼요. 네. 자, 얘기해보세요. 일단 저는 뭐 아까 안 약간 따라가겠다 하셨어요? 저는 안 따라가겠다 했고 약간 링고님 비슷한 게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정보도 없고 한데 그냥 뭐 느낌이? 매력적이지 않다? 느낌이 좀 그렇고 뭐 팀은 너무 좋죠. 팀이 너무 좋다는 얘기 이제 지금 여기 들어가지고 회사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는데 뭐 제가 여행을 뭐 안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여행 회사 이런 여행 회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닥 매력은 없고 회사 자체도 매력이 없고 그 대표님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게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노잼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사실 외모도 이렇게 막 그런 거보다 이제 묵묵히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도 대표랑 일하겠다. 우리 링고님이랑 뭐 같이. 어쨌든 대표가 회사의 얼굴이고 저희 항상 대표론이 뭡니까? 대표의 컬러로 회사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다. 멤버 너무 좋고 일은 잘하시고 피오분도 잘하시고 데이터 분석도 잘하시겠지만 또 약간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그러면 좀 문 열면서도 좀 느낌이 그러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타코님. 저도 이제 안 따라간다고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입사원서를 냈다가 까였어요.
보복성. 포지션은 너가 그렇겠지? 날 안 선택해 나도 너 안 선택하겠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너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크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예전에 뭐 어떤 오프라인 행사에서 이제 그 마이리얼 팀 대표님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때 얘기도 해서 되게 그때 인상은 되게 좋아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잘 안 됐고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그건 거예요. 네. 어찌됐든 대표님이 어쨌든 한국 시장에 되게 집중을 하시고 물론 한국 시장에 너무 잘하시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 해외 시장을 항상 진출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마이리얼 TV이 너무 잘하고 앞으로 3년, 5년 더 계속 잘하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국내 여행객들을 위한 대상 서비스를 더 확대하면 확대했지 뭐 해외에 있는 다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아마 확장하는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하긴 어렵죠.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결이 좀 다르지 성장의 않나.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성장의 방향성이랑 다른 거죠. 저는 오히려 더 큰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그 하는 반대 사람이에요. 경우는 어때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하기 위한 인바운드? 상품들. 뭐 이제 그죠. 그런 거를 기획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가능은 하고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이제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수요를 좀 충족해주고 있길 국내에서 그다음에 뭐 제가 아는 다른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그런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들도 국내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그 여행객분들을 위한 그쵸. 그런 서비스를 네, 맞아요. 하는 그래서 그 시장은 분명히 있는 걸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그 시장을 가져갈 수도 있긴 하겠죠. 마이리얼 트립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이리얼 트립 승승장구하셔서 네, 너무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네네.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또 부밍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해서 다 위축되어 맞아요. 있는데 이런 소식이 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거였길 바랍니다. 전화위복이 되시기를 너무 기도합니다. 네, 저희 방송 관련해서 뭐 광고나 같이 뭐 컨텐츠 제작 또는 기타 인터뷰나 여러 가지 협업에 대해서는요. 저희 이메일 issues.korea@gmail issues 할 때 s는 3개입니다. issues.korea@gmail.com으로 주시거나요. 뭐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저희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도 DM 주시면 저희 언제나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인터뷰를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싸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